서울 및 조정대상 지역에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가 세금부터 안 꺼냈습니다. 좀 의외죠. 보통 우리가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다들 세금, 규제, 보유세부터 떠올리는데 이번에는 공급과 대출이 먼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3월 24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정부가 세금보다 공급과 대출을 먼저 꺼냈는지 그리고 또 시장 반응은 어디서 먼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 정부는요, 부동산을 단순하게 어떤 집값 문제가 아니라 강하게 관리를 해야 할 국가 운영 리스크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세금 카드는 뒤로 두고 공급 확대와 대출 조정을 앞세우는 만큼 시장은 집값보다 먼저 대출 체감,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관망 심리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들 지금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꺾여지고 있고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마저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정부가 원하는 이제 완만한 랜딩이 아니라 이건 진짜 급격한 어떤 하락이나 폭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금에 대한 카드는 아직은 꺼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내용들은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특히 이제 일극 현상, 수도권 집중, 특히 서울, 강남 집중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 정부가 절대 부동산을 방치하지 않겠다. 세금보다는 일단 공급과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시장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아직은 세금 중심은 좀 아니다. 일단은 공급과 대출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세금보다 공급과 대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세금은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발을 바로 부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어떤 보유세나 이런 것까지 강화한다? 그럼 엄청난 반발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뒤로 많이 밀어놨다고 판단이 들고요. 공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명분이 되게 좋죠. 실수요 친화적으로 또 많은 대중들이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당장이 아니라 체감적으로 굉장히 좀 느리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정책 조정이 비교적 빠르고 시장 체감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제가 살짝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은 대출이나 공급 위주로 하다가 일단 중간선거 끝나고 이제 5월 9일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끝나잖아요.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그래서 5월 달에 시장 상황과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지금의 어떤 중동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5월 달에 부동산이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가고 고가 지역에 올라가면은 그때는 아마도 세금, 특히 이제 보유세에 대한 정책들을 좀 내놓으면서 시장을 좀 워버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제 환율 불안, 물가 불안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굳이 정부에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지 않더라도 알아서 이제 아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런 방향으로 하반기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디에서 먼저 반응을 할까요?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확대, 이거는 뭐 당장 나한테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대출에 대한 문턱 변화를 더 먼저 체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요자 분들은 대출에 대한 정책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보다는 대출이나 거래 환경, 호재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부동산 자체를 지금 규제를 하고 부동산을 줄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과거의 정부에서는 뭐예요? 부동산, 특히 이제 수도권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여기를 이제 규제를 하는 이런 정책들, 또 침체되어 있으면 부양을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일극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극.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일자리, 교통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니까 나라가 지금 이상에 가고 있다. 제대로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만 너무 큰 거죠. 몸은 너무 왜소한데 기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 힘든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가겠다. 지방을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방을 잘 살게 하려면은 무엇보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있나. 근데 서울에 안 살고 싶죠. 근데 왜 서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으니까. 모든 어떤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왜? 지방도 일자리 많고 먹고 살기 좋으면 뭐하러 서울에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이 그림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매우 좋은 환경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기업을 지금 27년부터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겠다. 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방 살리려면. 민간 기업들이 270조를 투자하게 하겠다. 공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민간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하면은 지방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방향성,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과는 완전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서울이나 조정지역에 내가 다주택을 갖고 있다. 아마 이재명 정부 내내 괴로우실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도 계속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좀 과도하게 있었다. 그럼 이 비중을 조금씩 저는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21년, 22년 초반의 고점 이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막 작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무릎 밑에고 공급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을 지금 밀고 있죠.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지방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 저는 아주 좋은 기회다, 지금이. 아마도 28년, 29년 되면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아마 정말 뜨겁게 달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뭐예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한국 경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망 강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도 해주시고, 대표님 여기는 안 오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런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을 또 직접 찾아뵙고, 이게 강의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걸 유튜브 방송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직접 또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